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2016년 1월 2일 토요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을 함께 도와주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백돌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그 한 해가 정말 뭐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빠르게 좀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16년인데요. 저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좀 목표를 좀 설정하고 도전하고 싶다. 저 역시도 목표를 좀 설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찾아갈 텐데요. 백돌리 의원, 그래도 한 해 각오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우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준비를 상당히 열심히 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던 결과도 많이 아쉬움이 남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쁨을 안겨들었던 그런 경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실망감을 안겨들었던 경주들도 많이 있었는데 2016년은 좀 더 다부지게 준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 경주, 매주, 매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또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것뿐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좀 2016년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중도 소폭 올라가긴 했어요. 하지만 마필 자체가 500kg대 넘는 튼튼한 덩치마로서 하루가들에게 성장세를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이번 편성 자체를 뚜렷하게 보시더라도 가속의 엔진이 선두권을 장악하는 모습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 자체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였던 상승세, 성장세와 준비의 과정, 아직까지는 가속 엔진의 입상 자체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14번마 시선 포착입니다. 자, 게이트는 최외곽 게이트, 뭐 불리할 게 없는 마필이죠. 꾸준한 경주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초반 순발력도 있는 마필이 되지만은 선임력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따라가는 전개에서는 직선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자, 10번마 상승 물결가요. 이 마필까지도 힘한 배만 적절히 해준다라면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이 정도 마필들로 이번 경주는 한번 이변을 한번 노리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가 10마리 출주가 뭐 충돌하는 경주, 충돌한 습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데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순발력에서 앞섰다고 평가하는 7번마 엄블랑의 상승세에 좀 기대감을 가지는 경주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뛰었던 경주력을 판단하실 때 기본 순발력뿐만 아니라 중속과 직선에서 탄력 자체도 아직까지는 한계를 보여주지 못한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선행을 갔었을 때 더 잘 떠졌고 아직까지 선입에 대한 가능성은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모래를 맞지 않는 경주 조건을 맞이해서 최적 전개만 펼쳐준다면 상승세 자체를 기본적으로 무시는 할 수 없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안개비 같은 경우에는 선입권에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마필인데 안쪽에서 차분히 김영석 기수가 힘한 발만 해준다면 가장 최적의 틈새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후순위에서의 입상권의 최적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첫 번째 프로들 경주는 1경주를 시작했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서울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3세마 1000m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따라가는 전개, 선행이 아닌 내가 레이스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따라갔을 때 어떤 레이스를 펼치냐 이런 부분이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먼저 백두현한테 여쭤볼까요? 이번 경주에서 지금 1000m 단거리 편성인데 입상 기대치 높게 평가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실전 데뷔전에서도 좋은 능력을 보여줬고 이전째도 상대가 강해서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기본 순발력과 탄력에 대한 강점이 좋은 사마 킹스탑입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선두권을 장악하진 못했었어요. 수성 캡틴과 환상의 도약이라는 마필들 때문에 다소의 아쉬움은 있었는데 외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 끝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데뷔전을 입상으로 차지했던 전력이었습니다. 직전 늘어난 1200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상대 마필들의 전력차가 좀 더 강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 킹스탑보다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마필은 몇 도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력에 대한 부족은 워낙에 드러난 이번의 편성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대로만 차분하게 전개해준다면 킹스탑의 입상 자체는 그렇게 의심할 이유는 없다 평가합니다. 예, 킹스탑 역시 이제 순발력에 강점이 있다 하지만 주행 심사의 모습이라 아니면 선입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에 저 역시도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킹스탑이 이번에는 거리를 내려온 만큼 좀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다. 저 역시도 1번마 킹스탑에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백동현, 킹스탑의 상대마 어떤 말을 선택했습니까? 네, 데뷔전을 치르는 시네마치고는 주행 자세 자체나 주폭 자체가 상당히 여유감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바로 5번마 KT스타죠.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선두력을 발휘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매끄러웠고요. 중속이나 직선에서의 주폭, 지세 모두 안정감이 돋보였던 전력입니다. 병합 때는 국산 3등급의 마필이죠. 로열 빅토리라는 마필보다도 오히려 앞서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딱 하나 단점이 이 마필 자체가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구 신청을 해주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장구 신청을 안 하고 나온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움을 남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워낙에 막강한 마필이라 후차권에서 1순위의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번마 용총이란 마필이 기본 스피드 자체는 굉장히 발빠릅니다. 결국에는 이 마필도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지구력에 대한 부족을 여실하게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편성에서 앞선 장악만 성공해 준다면 줄어든 1000m 거리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역시 9번마 드림맨이란 마필 자체가 실전에서 보여준 거라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 킹스탑이라든가 레전드 걸, 또 용총까지도 선두력을 발휘하는 마필들이 많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자기 페이스대로만 경주 운영을 해준다면 최근의 흐름 속에서 기본기를 보여줬던 고마 드림맨의 종반 이변에 대한 가능성은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백동현이 그 4번마 킹스탑의 상대말을 5번마 K스타, 7번 용총, 그다음에 9번마 드림맨까지 말씀드렸는데요. 4번마 킹스탑이나 5번마 K스타, 여기에 7번마 용총이라는 마필이 모두 좀 인기를 나눠 가질 것 같아요. 문제는 6번마 레전드건이 이번 경주는 앞선을 장악할 겁니다. 가장 발주 능력이 앞서 있는데 과연 이런 말들이 따라갔을 때 얼마나 경주력을 펼치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백동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3번마 샤프라이커란 말입니다. 이게 그 주행 심사를 8월 달에 통과하고 나서 11월 달 경주 데뷔전에서는 좀 경주력에 적응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3번마 샤프라이커란 마필이 주행 심사가 보면 상당히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근성을 발휘했던 말이거든요. 이 마필의 입상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기본기 자체는 있어 보여요. 주행 심사 때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만 찾으면 좀 띄워줄 마필로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의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어린 마필이라서 더 띄워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주 주행증 보시거나 훈련 때를 보시면 아직은 고개가 약간 높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경주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스피드형 마필들의 선전을 좀 더 우세를 두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핵심을 한번 찍어봐야 되는데 역시 이제 레전드건이 앞선을 장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죠? 근데 5번마 KT스타나 7번마 용총이 모두 좀 앞에서 움직였던 말들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과연 이제 선입으로 검증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부분에 저는 중점하고 싶어요. 어차피 저는 킹스탑 자체는 전개를 떠나서 중심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KT스타라든가 용총 두 마필 자체가 동반으로 입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마필 중에서 분명히 한 마필은 전개적 우위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소한 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1경주는 그래도
입상권 전력으로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은 4번마 킹스탑이라는 마필이 되어 있고요. 이제 용초이라는 마필과 그리고 이제 데뷔전을 준비한 5번마 케이스스타라는 마필이 어떤 전개를 펼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3번마 샤프 라이커라는 마필도 컨디션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표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4세 이하 결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조의 마필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좀 안말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능력 어피스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경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좀 이변의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그러한 경주로 보시는데요. 백돌이요, 이번 경주의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편성으로 저 역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중에서 기존의 잠재력을 보여줄 마필들이 아직은 성장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꼼꼼한 체크는 필요한데 저는 그중에서도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이 마필에 대해서 이번 경주만큼은 좀 더 성장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싶은 마필이 바로 8번마 화이트선이라는 마필입니다. 화이트선. 백광이죠. 자, 백광의 자마입니다. 과거 백광의 능력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출중했던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백광의 자마인 만큼 도입 당시부터도 많은 관심을 끌었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 순발력은 있는데 힘에 대한 여력감도 아직은 좀 어린 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12번 게이트에서 전개를 펼쳤는데 끝걸음이나 전반적인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자리 선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선 기존의 모습보다 힘적인 모습에서 보강이 많이 됐고 자, 이번 훈련을 통해서는 이제 목요일 때 발주 연습을 시행하고 나오는데 기존의 모습보다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경주라면 극복이 가능한 마필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8번마 하이트선은 백강의 자마로서 출전 때마다 인기를 모으고 좀 입상이 좀 실패하는 것이 못내 좀 아쉽습니다. 8번 백강의 입상 기대치를 높였는데 상대마로는 어떤 말을 선정했습니까? 네, 저는 안쪽에 있는 3번마 밝은 내일의 회복세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밝은 내일이란 마필이 10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입상이 없는 전력. 그야말로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이죠. 과거에는 순발력의 강점을 보였고 앞선 장악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상대도 강하긴 했습니다만 좀 따라가는 선의권에서의 가능성을 매번 보유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였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직전 경주를 띄우고 나서의 훈련 패턴을 봤을 때도 기존의 모습과는 확실히 힘이 차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내측 최적 3번 게이트의 전개 이점이라면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번마 아르고킨이란 마필도 역시 4번의 경주를 뛰면서 한 번의 입상.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리에 대한 적응력도 좋고요. 최근에 빨랐던 흐름 속에서 기본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편성이라면 회복세 자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마리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역시 4번마 별빛이 나겠죠. 보유하고 있는 순발력은 충분히 앞선 장악도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최근에 2번의 경주에선 발주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보이면서 좀 밀린 전개에서도 끝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니콜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좀 더 빠르게 앞선 장악, 최근의 경주보다 전개와 운반 풀어준다면 역시 이마필의 전개 상승세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백동현이 이제 8번마 하이트선 상대마로 3번 밝은 내일, 9번 아르고킨, 4번 별빛 신화를 말씀해 줬는데요. 제가 두 마필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하이트선하고 이제 함께 뛰었던 말이 있어요. 먼저 이제 11번 달려라 블랙홀이라는 마필입니다. 이건 좀 악병마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앞에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했는데 지난 경주는 아예 의도적으로 후미권에서 추입을 했습니다. 근데 악벽기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마지막 끝걸음도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하이트선이 전개에 불리하게 풀어갔다고는 하지만 흙을 맞고 뛰면서도 달려라 블랙홀이 추입을 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마필까지는 좀 염두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마필은 뭐 능력 미달과 주행 불량 등의 여파 등으로 5번 만에 경주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랬어요. 이마필은 항상 보시면 데뷔전 때부터 이전째까지 좀 조심스럽게 마필을 운영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 자체에서도 좀 더 다부지게 밀었다면 직전에 보였던 전력보다는 좀 상승세를 보였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MC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의도적이었다는 모습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두 외에는 제가 이제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는데 저 역시도 11번마 달려라 블랙홀의 기본 상승세 자체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합니다. 예, 11번마 달려라 블랙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당부드렸고요. 또 한 마필입니다. 지난 경주 이제 함께 뛰었던 말인데 그 14번마 마일드 캡틴이라는 마필이 지난 경주 때는 발주된 요동을 치면서 늑발을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곽 게이트를 아예 신청을 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곽 게이트를 신청했다는 것은 정계상 불리하게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풀어감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를 신청했고요. 정상적인 레이스를 펼친다 그러면 마일드 캡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마필은 지금 입상 기대치를 안 잡았어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두 마필은 둘 다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달려라 블랙홀이란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판단을 했는데 솔직히 13 마일드 캡틴의 말씀해주신 전력상의 탄력 자체는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필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한번 지켜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당일 이제 많은 인기도를 부합하는 모습으로 부합이 된다면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좀 인기도에 밀려 있어서 복병권의 세력으로 가치가 있다면 챙겨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외 여타 마필도 입상 기대치에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경주. 어찌 보면 능력 업비싼 마필 간의 접전 구도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도 꼭 관심을 가져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백동희 의원은 그중에서 8번마 하이트선의 선전을 기대한다라고 좀 표현했고 저는 그래도 4번마 별빛이나라는 마필이 아예 앞선을 장악했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종반 지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4번마 별빛이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3세마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 경마가 휴장으로 해서 토요 경마에서 서울 경마와 부산 경마로 좀 어우러졌습니다. 자, 부산 경마 1경주를 준비했는데요. 1경주 백동일 의원 이번 경주에 입상 기대치 높은 말. 네, 주행 심사부터 굉장히 좀 이 마필은 앞으로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구나 판단을 했던 마필이 바로 9번 최강 드림이란 마필입니다. 함께 주행 검사를 치렀던 마필이 부활의 반석이란 마필이죠. 부활의 반석이란 마필은 상당히 재밌었어요. 데뷔전을 1400을 역주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전자의 경주에선 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해 줬었던 마필이었습니다. 부활의 반석과 함께 주행 검사를 치렀을 때 오히려 최강 드림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외선 전개를 펼치고도 끝걸음 자체나 중속 자체, 탄력 자체에 대한 모든 여유감을 보여줬던 마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래 이 마필 자체는 지난주에 출전 예정이었어요. 준비를 하고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한 주를 미루고 이번 주에 출전하고 있는데요. 최단거리 1000m 상대 자체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국산 4등급의 글로리 데이지와 병합 시에도 연일 여유감이 높았던 만큼 저 유현명 기수의 안장이라면 충분히 데뷔전도 기대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이제 이 9번마 최강대유나 마필은 근성이 좋은 마필, 약간은 아직까지 어린 말이기 때문에 좀 뻣뻣한 감은 있습니다. 주행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말 뚝심만큼은 상당히 좋다. 힘은 좋은 마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상대마로 좀 후차권을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역시 함께 데뷔전을 치른 마필 중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함께 눈에 띄었던 마필이 바로 8번마 인디언 치프라는 마필입니다. 9마 최강듬이라는 마필 자체는 외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힘을 보여줬다면 인디언 치프라는 마필 자체는 주행 내내 상당히 여유감, 좀 유연성이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던 마필이었습니다. 무리 없이 3선 가담한 이후에 좀 가벼운 모습, 추진 없는 모습에도 막판까지 깔끔했던 주행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역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병합 위주의 훈련을 통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치른 이번 경주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신예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번마 발키리란 마필이 주행 심사 때 보시면 초반에는 발주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단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추진하는 과정 속에 스피드는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마필이 가장 재밌었던 건 연이어서 모래에 대한 반응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모래의 반응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두 마필보다 오히려 좀 나았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앞선 두 마필이 악벽이나 아직 데뷔전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10번 발키리의 정말 한 발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두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5번 동방불패라는 마필이 데뷔전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좀 아쉬움을 보여줬는데 상대 자체의 능력 자체나 스피드를 감안했을 때는 기본기 자체를 충분히 보여줬던 판단이기 때문에 5번 동방불패의 실전 가능성 충분히 염두를 해주실 경주로 평가합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위원, 이번 경주가 9번마 최강드님 상대마로 지금 3대 마필을 이제 후차권의 전력을 이제 추천해 줬어요. 근데 그 3대 마필이 역시 다 모두 인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9번마 최강드님의 강력한 상대마 한 마필을 선정한다면 어떤 말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경기를 고민하면서도 저도 이제 실전 뛰어본 마필들이 함께 끼어 있는 신예 마필들 경주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인디언 치프의 스피드 기대감이 큽니다. 좋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그 9번 최강드님의 상대마 8번마 인디언 치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경주 경험 있는 마필 5번마 동방불패를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 이 5번마 동방불패까지 두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백군위 의원, 지난주 제주경마죠. 시계탑의 등치 복승 실패당의 51.1배, 쌍승식이 무려 151.0배를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좀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백동희 의원과 또 함께 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이 이번 주에 준비한 추천 경주는 4경주를 준비했습니다. 출마해 보시죠. 토요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총 12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깍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를 인기마 접전 이런 표현을 쓸까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지 않은 말들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좀 이변 가능성은 있지만 좀 인기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측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백동희 의원은 어떤 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 네, 오늘의 추천 경주를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4경주만큼은 욕심이 나는 경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경주였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경주였고 자신 있게 준비했던 만큼 위력적인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께 호흡할 오늘의 4경주 12마리 실전 중에서 최단거리 1000m인 만큼 분명히 변수 자체는 고려할 수도 있을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난 경주부터 편성에 대한 이해도와 이 마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한두가 출전하고 있죠. 바로 1번마 트리플 샤이닝이라는 마필입니다. 12월 5일 당시에도 제가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면서 바람의 왕자와 트리플 샤이닝 무조건 한 방으로 때려달라고 말씀드리면서 기분 좋은 적중으로 연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000m 단거리라면 트리플 샤이닝, 이제는 완성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게이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1번 게이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순발력과 탄력, 상대 마필들과의 전개 싸움과 모든 경주 조건에서 아직은 보여줄 가능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도 다시 한번 1번마 트리플 샤이닝의 역주를 기대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4번마 어카운트 어필이라던가 7번마 나이트 아웃더 타운, 9번마 스텔스킹, 11번마 전승대세부터 최대 이벤트 될 수 있는 마필들 8번마 해리온과 12번마 에코왕자까지 여러 두의 마필들이 굉장히 포진이 많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주지만 몇 번을 고민을 해봐도 능력적으로 트리플 샤이닝에 함께 입상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은 정해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인사드릴 오늘의 4경주, 최선을 다한 만큼 위력적인 모습으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 악병마도 있습니다. 악병마의 그 잠재력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경주라고 평가했는데 백동희 의원은 1번마 트리플 샤이닝은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의 한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한 것 같습니다. 1번마 트리플 샤이닝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백동희 의원과 함께 해주신다면 아마도 행운이 함께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주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지만 나름대로 좀 인기마의 옥석을 가려야 될 경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 이번 경주는 백동위원이 전개도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오경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전개도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확실하게 여유 있는 모습들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고 싶습니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오경주, 14마리 풀게이트 구도 속에서 스피드형 마필들이 접전 구도로 예상이 되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고요. 스피드에 있는 마필들이 접전이기 때문에 상대 전개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중에서도 능력과 준비, 전개에서의 유리함까지 고려했을 때는 역시 4도의 마필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마, 그리고 5번 마, 12번 마, 그리고 13번 마까지 내선에 있는 4마리 마필들 1번, 5번, 그리고 12번, 13번 총 4대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내선 게이트의 2.2점 1번 마 창세가 빠르게 전개를 이어나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 순발력의 강점이 좋은 12번 마 스타보니비가 바로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강자팀에서 능력을 키운 13번 마 위즈 스피드도 빠르게 2, 3선에서 선두권에 가담해 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3들을 보내놓고 따라갈 5번 마 달 항아리까지도 4대의 접전이 초반부터 치열하게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자, 3코너 이후의 경주 운영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능력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이 좋은 건 역시 안쪽에 있는 1번 마 창세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이전부터도 주행심사 당시부터도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선두력이 굉장히 강점이 좋죠. 아직은 어린 앞마리다 보니까 힘에 대한 여유가 아쉽지만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나설 찬스를 맞이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는 이현종 기수의 감량 이점까지 전개적인 유리함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직전의 아쉬움을 풀어낼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후차권에선 12번 마 스타보니베나 마필이 이제는 변화가 상당히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은 상당히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었는데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 따라가는 선입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충분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다는 모습입니다. 항상 마체 자체가 가벼워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변화를 보인 시점부터 힘이 차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 만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을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13번 마 위즈 스피드라는 마필이 최근에 연이은 대상 경주였죠. 과천시장 배와 브리더스컵. 상대 자체가 워낙에 강해서 큰 변화를 보이진 못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선행 일변도의 모습에서 따라가는 전개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여전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스피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3두의 흥미에서 있을 5번 마 다랑아리가 선두권의 경합이 일어난다면 가장 유리한 전개가 판단이 됩니다. 데뷔 초에서는 스피드의 강점이 우수했습니다만 최근엔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높죠. 상대적인 레이팅이 높다 보니까 부중 자체가 올라가긴 했어도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5번 마 다랑아리의 종말 한 발 자체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선에 나설 1번 마 창세를 필두로 12번 마 스타보니비 그리고 13번 마 위즈 스피드 5번 마 달 항아리까지 4두의 전개의 접전 속에서 경주의 운영이 진행될 오늘의 오경주였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줬던 1번 마 창세의 선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상대 말을 이제 압축해 봤는데요. 백동희 의원한테 한번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번 마 창세가 승급전에 1번 게이트에서 2차권에 왔었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에 또 인기를 보고 아쉬움 3차권에 왔단 말입니다. 이 마필의 이 말이 지금까지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은 아직 어린 2세 앞말이다 보니까 힘이 차가는 게 좀 느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여준 순발력과 중속감 자체에서는 무엇보다 최근 뛰었던 편성 자체보다도 상당히 좀 약해진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선에서 선행을 빠르게 나서주면 더 좋고요. 무리 없는 전개, 무리 없는 2선 전개만 나섰더라도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의 의지 자체가 좋았던 만큼 이번 경주라면 저는 믿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순발력 있는 마필이 3번 마 엄지강호를 비롯해서 9번 마 스피드 볼트 그리고 12번 마 스타 보니비, 장상 킨덤 이런 마필이 있는데
창세는 좀 더 발전 여지를 주고 싶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창세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상대마는 역시 이제 그 백동희 의원이 이제 선정했던 말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백동희 의원, 창세의 상대마, 강력한 상대마로 좀 선정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세두 역시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을 가리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타보니위란 마필이 최근에 입상을 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항상 마차는 가벼웠어요. 그래서 이 마필은 분명히 더 뛰어들 수 있는 마필인데 고민을 했던 마필인데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전개적인 변화가 왔다는 점에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졌고 페레비치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힘한 배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마필보다도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스타보니비 지난 경주 따라가는 전개에서 걸음의 변화를 줬다. 이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고요. 저는 이제 오버마 다을 항아리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지만 이 마필은 역시 이제 그 창고 한 발을 어떻게 뽑아내냐가 관건인데 조성공 기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마 위즈 스피드란 마필도 순발력의 강점을 보였던 말이 따라가면서 걸음의 변화를 벌써 보여준 마필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5번, 13번을 좀 관심 갖고 싶다라고 표현했고 백동희 의원은 13번과 스타보니비를 좀 더 강조해줬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부산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9대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총 11대의 마필이 원래 그 출마 등록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9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배제가 돼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좀 옥석을 가려볼 수 있는 경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백돌 위원이 준비한 전개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리는 오늘의 부산 3경주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이지만 기본기를 보이는 마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한 전개를 파악해서 좀 더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는 1200m고 9마리 출전, 단촐한 편성 상승 마필들 간의 접전 경주죠. 기본 상승세에 대한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했던 경주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능력과 준비, 전개의 유리함까지 고려했을 때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역시 4두로 압축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4번, 7번, 그리고 8번과 9번까지 총 4두의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 2점 속에서 스피드가 좋은 4번 영원축제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 승급전이지만 기본기 좋은 9번마 일망무제, 그리고 힘이 좋은 상승세의 7번마 쇼트스톱과 마지막 선두권의 틈새를 이용할 수 있는 8번 소리철까지 4번, 9번, 7번, 8번까지 4두의 접전이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개 자체는 3코너까지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기대감이 우수한 마필은 역시 7번마 쇼트 스톱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 이전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이고 그 기대에 부합했던 마필이죠. 원래 지난주 경주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 육성 심사 경주에서 파워블레이드와 함께 출전했었던 오뚜고뚜기가 입상을 했던 경주가 있었죠. 5마리로 치러졌던 경주였었는데 원래 쇼트스톤까지도 출전 예정이 돼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함께 동조 마필이었던 끝판부스터만 출전을 하고 쇼트스톱은 출전을 하지 않았었는데 일반 경주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대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힘적인 여유, 상대적인 여유 모든 면에서 이번 경주까지는 믿음이 좋은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4번마 영원축제가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죠. 1억 4천의 포리스트 캠프의 고가의 마필인데 기대보다는 상승세의 전력은 강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편성이라면 충분히 역주는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무엇보다 직전 경주에서 선두권 장악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장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9번마 일망무제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달의 경주 이후에 평골절로 인해서 상당히 주기가 길어졌었는데 공백전을 무난하게 적응 마치고 직전 경주에선 여유 있는 탄력으로 우승으로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마필 자체는 따라가는 선입전기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라도 이번 경기에서 결코 전력상으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8번마 소리철한 마필은
17번을 뛰면서 딱 한 번의 입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복이 심해요. 하지만 힘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 이에 마체의 상태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이변을 고려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힘에 대한 믿음이 좋은 7번마 쇼트스톰을 바탕으로 4번마 영원축제 그리고 9번마 일망무제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8번마 소리천까지 내두의 접전 속에서 경주가 이뤄질 경주로 판단이 되는 오늘의 부산 3경주였습니다. 예, 인기마 접전 속에 지난주 특별 경주에 출제하려다가 일반 경주로 탄한 7번마 쇼트스톰의 선전을 기대한다. 백돌년이 준비한 경주인데요. 백돌년, 영원 축제가 지난 경주에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난 경주가 파이브 빅터스가 사실상 그 3조 마방의 마필이거든요. 근데 최시대 기수가 3조 마방 어찌 보면 주전 기수잖아요. 그죠? 조금은 느슨한 아니란 경주를 좀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느슨했었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타더라도 이마필에 대한 믿음이 좀 컸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이 페인이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의지만큼은 이번에도 상당히 좀 크게 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쇼트스톱에 보였던 탄력 자체에 대한 믿음은 좀 더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짧게 한마디. 8번마 소리처 같은 경우는 김정훈 기수가 계속해서 발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종반 걸음에 변화를 모색했고 지난번에는 뭐 정면 승부를 이제 했다가 아쉽게 3착을 왔단 말입니다. 걸음의 변화를 많이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마필의 기대치 지금 사두 복병마권으로 내려놨어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영원 축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에 좀 느슨한 운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거리까지 1200이고 임성실 기수가 기승하는 만큼 좀 더 의지 있게 운영을 해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영원 축제가 저는 이제 쇼트스톰이 중심에서 좀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주인 만큼 영원 축제가 좀 무너지는 편성을 기대해야 되는데 두 마필의 능력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소리초는 그 아래 후순위로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소리초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본 좀 이변 기대할 수 있는 세력으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인기마 접전 속에 백돌년은 7번 쇼트스톰의 선전을 좀 기대한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저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마필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산주로는 다시 한번 1경주부터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지난주 보면 내측 주로가 여전히 무겁다, 최근 들어 또 무거워졌다 이런 표현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선을 선택하는 마필들을 조금 가급적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로 가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깍두고 있습니다. 6경주는 제가 준비한 추천 경주입니다. 승부 경주로 지정하는 경주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여러분들은 인기마 접전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를 노림수 있는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략해볼 작정입니다. 능력 상승을 보면서 승급전에 도전한 마필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현등급의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보여줄 능력이 더 있는 마필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십니다. 좀 이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인기말을 놓고 공략하는 것이 아닌 복병말을 노림수 있는 복병말을 놓고 자 6경주 자신 있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는 경주 총 14도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능력 상승 있는 마필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백돌리요, 입상 기대치 높은 말. 아직은 보여줄 거람이 많은 마필이죠. 바로 13번마 천지 스톱입니다. 데뷔전 그리고 이전째까지 우승으로 능력을 입증해줬었고 직전에 이제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는데 역시 부산 마필들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운 졸전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역시 가장 큰 단점은 데뷔전 때부터 보였던 모래에 대한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 반응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도 초반에 자리 선점이 실패하고 나서 신영철 교수가 어쩔 수 없이 좀 무리하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마필의 운영을 제대로 끌어낼 수가 없었었죠. 하지만 앞으로 분명히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 훈련 시의 모습 자체는 여유감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은 이 정도의 편성은 충분히 넘어서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 천지스토. 저는 지난번 그 대상 경주에서 이마피를 좀 뭐 강한 인기를 모았던 말이지만 여러분한테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천지스톰이 자신의 페이스가 아닌 남의 페이스를 따라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주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일반 경주고요. 역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백돌리 의원이 뭐 흙을 맞았을 때 좀 덜 뛰지 않았나 표현하지만 이번 경기는 외곽 게이트고 뚜렷한 강선 행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13번 천지스톰은 좀 더 발전 여지를 주고 싶다라고 저도 표현하겠습니다. 상대의 말을 좀 압축해야 될 것 같아요, 백돌리 의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13번 황령비상의 최근의 상승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직전에 승급전에 1800m였었고 상대적으로 마필들의 능력이 좀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황령비상으로선 객관적인 능력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올려붙이는 걸음 자체만큼으로는 따졌을 때는 입상을 했던 마필들보다 좀 더 나았었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거리 자체 1400으로 내려왔고 무엇보다 내선 자체를 보시면 특별하게 선두권을 끄는 마필의 능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자리 선점을 해나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짧은 출전지기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의 상승세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황령비상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고요. 이번 경주에서 회복세가 기대가 되는 마필이 이번만 샤인클로버였죠. 직전 경주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셨을 마필이었던 것 같아요. 왜 37조에서 유미라 기술을 튀었을까? 유미라 기술을 왜 튀었을까? 결국에는 적응의 주안점을 뒀다는 판단이고요.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상대 속에서 승급전 무난한 적응 마친 만큼 기본 전력상의 상승세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드리고 싶고 8번만 라온 에스프리란 마필이 원래 순발력의 강점이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상대들이 좀 강하고 이제 능력을 끌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원활한 전개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적인 모습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만큼 앞서 말씀드린 마필의 틈새가 보인다면 충분히 이변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경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천지스톰을 인정하면 상대마로 2번마 샤인클로버 그리고 이제 그 1800m를 뛰고 거리를 넣은 마필 14번마 항용비사 이 두 마필이 상대마로 많은 인기를 나눠갈 것 같아요. 백동윤한테 잠깐 항용비상이 1800m에서 나름대로 선전했기 때문에 그 후순위 1순위 둔 거죠. 그렇죠. 그 거리에 대한 반응도 있었었고 끝걸음에 대한 여력도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만 샤인클로버 같은 경우는 뭐 매니미주기에 끌어갔던 레이스를 정말 막강한 뚝심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더군다나 그 안말들 간의 경주지만 농협중앙배 회장배 대상 경주 1등급 마필들하고 정말 손색 없는 모습을 했던 말이거든요. 이번만 샤인클로버가 거리 경험은 없다고는 하지만 전개상 유리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에 유미라 기술을 튀었던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을 고민에 이끌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어줬었죠. 저 역시도 지금 두 마필사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중심에 대한 믿음은 서 있는 경주고 두 마필의 이제 상태 변화까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신다면 분명히 좀 더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만 샤인클로버의 선전을 상대마로 지목해 들어보겠습니다. 여타 복병마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뭐 병마라는 건 외적인 변수가 항상 있는 것이 메리트이기 때문에요. 복병마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3층만 와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한두 정도인데요. 9번마 좋은데이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참고 한 발을 썼을 때는 걸음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1400m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주는 천지스톰의 상대마 2번마 샤인클로버와 14번마 항용비사 이 두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한 경주입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8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8개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좀 인기와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경주 같습니다.
백돌리요. 어떤 말에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했나요? 8마리 출전이지만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선두권을 진행하는 마필들도 많이 있고 좀 초반에 전개 여부도 우선 고민이 되는 경주인데 그렇다면 가장 유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7번 프로페서 실버라는 판단입니다. 최근에 변화된 탄력과 스피드, 열감 자체는 기존의 모습과는 이제 변화가 뚜렷해진 모습인데 무엇보다 직전 경주 때는 초반에 약간 발주 때 조금 약간 발주가 늦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마필들과의 격차가 좀 났었고 막판에 몰아붙이는 탄력은 좋았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아쉬웠었죠. 이번에는 보렐리 기수가 자기 페이스대로 앞서는 마필들을 보내놓고 타이밍만 잡아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도전 세력으로선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예, 좋습니다. 7번마 프로페서 실버. 30조 마방에 있을 때 보면 주행 중 고개 높고 흙을 맞으면 고갯짓이 심한 마필 이런 모습으로 했던 말인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프로페서 실버의 상대와 어떤 말을 선정했나요? 기본 상승세가 우선 마필이죠. 3번 미라클 라인입니다. 이 마필은 선행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전개가 좀 유리하지 않았었나 평가하는 마필입니다. 마방 자체에서도 무리한 선행보다는 모래를 맞지 않는 2선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그때가 가장 큰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던 것도 인터뷰에서 좀 기억이 나는데 편성 여부에 따라서 이 마필은 선행도 가능하죠. 물론 앞선을 나서는 마필도 몇 두 있습니다만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로도 입증을 해준 마필인 만큼 후순위에선 가장 입상권 도전 세력으로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자, 4번마 부호가 54주 만에 출주를 합니다. 평골절로 인해서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제검시 때 모습을 봤을 땐 걸음 자체의 모습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2두의 스피드를 어떻게 뿌리치고 선두권을 장악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기습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역시 안쪽에 있는 1번 성산패총도 앞선을 장악했을 때와 그러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굉장히 큰 마필이죠. 선행을 받았을 땐 마필의 기본 중속이 워낙 좋은 마필이라 무거운 무중은 있습니다만 기습 가능성 자체, 1번 성산패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하겠습니다. 백동희 의원이 그 충마와 마필 상대마를 지목한 경주를 보면 이 선택한 걸 보면 경주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800m이기 때문에 프로페서 실버는 뭐 선취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마필들은 좀 앞선을 공략해 볼 수 있는 마필들을 상대마로 지목한 것 같아요. 백동희 의원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성산패총이 지금 58을 달았습니다. 킹 오브 베스트가 52를 달았어요. 저는 뭐 부호도 앞에 갈 수 있겠지만 성산패총하고 킹 오브 베스트가 앞에 가는데 킹 오브 베스트가 52를 가지고 뭐 성산패총을 이거 압박을 안 하고 할 거라고 난 충분히 보고 오히려 선두권을 장악하자라고 덤빌 텐데 성산패총 가능할까요? 네, 저는 다르게 판단하고 싶어요. 성산패총이 선두권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때 어차피 킹 오브 베스트는 따라가는 전개에서의 가능성도 몇 번은 보여준 전력이 있죠. 무리하게 성산패총이 선행을 나서려고 할 때 킹 오브 베스트가 같이 경합성 플레이를 한다면 둘 다 무너질 걸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산패총이 먼저 발주를 편하게 끊어버린다면 킹 오브 베스트 결코 무리하게 넘어설 거라는 판단은 들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경마를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은 선출이 가능한 마필, 이제는 흙을 맞고 뛰어도 문제가 없다. 그 7번마 프로페서 실버를 중심으로 해서 1번마 성산패총, 3번마 미라클라인, 여기에 휘황마지만 4번마 부호까지 말씀해줬고요. 저는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백동희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죠. 앞선이 싸우면 몰락할 수 있는 경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3번마 미라클 라인이 선입 전개가 충분히 용이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3번마 미라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7번마 프로페서 실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최근 결정력에 좀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5번마 퓨어레스 파크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8번마 맥인치즈도 원래는 선행형 마필이지만 선입으로 집중습성을 바꾸면서 상당히 좋아진 마필로 평가합니다. 이 3대 마필을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백동희 의원과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 선정을 보면 약간의 변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첫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뭐 세 사람이 이제 풀어가던 경주를 방송을 보셨습니다. 네, 오늘 좀 백돌위원과 함께 이제 풀어봤는데 조금은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경주를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2016년 12월 달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1위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